할머니, 목욕 언제 해요? 할머니, 민준이가 또 안 치워요. 지금 당장! 새 손주의 아우성에 73의 정옥은 빨래 바구니를 들다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꺼낸 첫마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그럼 애들 밥은요? 정옥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난 이 집에서 밥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며칠 후 정옥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말 한마디라도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옥은 세탁기 앞에서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3살의 몸으로 매일 반복되는 이 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장난감 안 치워요. 둘째 수진이의 고함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목욕 언제 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요. 첫째 민준이도 따라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막내 하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옥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정옥은 젖은 빨래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몸을 구부리기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옥은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소란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는 맨날 금방 간다고 하면서 안 와요. 민준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목욕하고 싶어요.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고요. 하윤이는 아예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정옥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온종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이 하나를 달래면 다른 아이가 울고 그 아이를 달래면 또 다른 아이가 떼를 썼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정옥은 이를 악물고 젖은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허리 통증이 평소보다 심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아이고, 정옥은 허리를 붙잡으며 잠깐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할머니, 왜 안 와요? 아이들의 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정옥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기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밥을 차리고 내일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정옥은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젖은 옷들이 가득 담긴 무거운 바구니를 들어 올리려던 찰나 허리에서 쾅 하고 강렬한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마치 허리뼈가 부서지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정옥은 아이고,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충격으로 눈앞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젖은 옷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정옥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민준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옥의 의식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울면서 정옥 주위로 달려왔지만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정옥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에 정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 보이고
코와 입을 덮고 있는 산소 마스크가 느껴졌어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정욱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실신하셨어요. 과로로 인한 것 같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며느리 미정이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욱은 미정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미정의 다음 말이 정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애들 밥은요? 그 순간 정욱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온 상황에서 며느리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정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하지?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정욱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그저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기능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나는 저 집에서 밥보다 못한 존재였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정욱은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것마저 막고 있었거든요. 그저 조용히 혼자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간호사님, 언제쯤 퇴원 가능한가요? 집에 애들이 혼자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정욱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자신의 회복보다 집안일이 더 걱정스러운 게 당연하다는 듯한 미정의 태도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정욱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도구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정욱은 병원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나니 목구멍이 칼칼했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물을 조금씩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어요. 혈압도 많이 떨어져 있고 몸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휴식이란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다시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밥을 차려야 하고 빨래며 청소며 끝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 잠깐 나갔어요. 정욱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아이들 저녁 때문에 서둘러 집에 가야 한다며 잠깐 나간다고 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정욱은 혼자 남겨진 응급실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 끝없는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그리고 쓰러짐까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정욱은 자문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일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과로래. 며칠 쉬라고 하네. 정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정의 표정이 변했어요. 팔짱을 끼고 고개를 한쪽으로 젖히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 나이에 몸 관리도 안 하시고 누굴 탓해요. 정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 관리를 안 했다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 몸 관리를 안 한 결과라는 건가요? 미정아. 정욱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미정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다 그래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응급실까지 오게 하시면 어떡해요? 정욱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조차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어버린 것인가요? 그렇다면 자신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애들 저녁도 대충 라면으로 때웠어요. 하윤이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 찾고 정말 힘들었다고요. 미정의 말투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정욱이 일부러 아픈 것처럼, 일부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바로 그때 진수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욱의 아들이자 미정의 남편이었죠. 진수는 직장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욱은 아들을 보고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도 진수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진수도 미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잠깐의 안부 인사 후에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거든요.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이들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이 먼저잖아요. 언뜻 들으면 아들의 따뜻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정욱은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아이들 잘 돌봐달라는 의미였거든요. 미정이 진수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애들 내일 어린이집 어떻게 보내요? 도시락도 싸야 하고. 아, 그러네. 엄마, 내일은 좀 괜찮으시겠어요? 진수가 정욱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욱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는 누구도 진짜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모든 관심은 결국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로 귀결되었어요. 내일은 괜찮을 것 같아. 정욱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내일부터 다시. 미정이 말했지만 정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난 짐이 되었구나. 아픈 것조차 죄가 되고 쉬는 것조차 민폐가 되는 상황. 자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 퇴원 수속을 설명했지만 정욱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시작될 일상, 그리고 오늘과 같은 하루들이 반복될 미래. 정욱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집안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돌봐야 했고 밥은 차려야 했고 빨래는 쌓여갔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미정이 형식적으로 물어봤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괜찮아. 정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태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욱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웃음을 보이지도 않았고 집안일도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욱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정욱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사라진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정욱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며칠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였죠. 어린이집 연장 보육을 신청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정욱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당장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를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욱은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찌개. 평소보다 많이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모든 요리가 끝났어요. 정욱은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정욱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욱이 이 집에서 진짜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1장, 옛날 아이들과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용돈. 정욱은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몇 글자를 적었어요. 잘 살아라. 애들은 좋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이들만은 정말 사랑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욱은 서랍에서 의료보험 카드와 신분증을 꺼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어요. 이것들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욱은 아이들 방 앞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수진이, 하윤이. 정욱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정욱은 눈물을 훔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나서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욱은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정욱은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조용한 아파트. 정욱의 발걸음만이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정욱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욱은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욱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몇 시간 후 미정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을 때 냉장고 안에 반찬통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와 의료보험 카드를 보았죠. 뭐야 이게? 미정은 메모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쇼하시는 거야? 하지만 정욱의 방은 비어 있었고 옷들도 사라져 있었어요. 미정은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욱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후였거든요. 정욱이 사라진 첫날, 미정은 별다른 동요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에게도 할머니가 잠깐 어디 다녀오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막내 하윤이가 물었지만 미정은 곧 오실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기분 좋게 어린이집에 가던 아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정이 급하게 사다 놓은 빵과 우유로 대충 아침을 때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둑해졌어요. 엄마, 할머니는? 첫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곧 오신다니까. 빨리 먹어. 미정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사에 지각할까봐 조바심이 났거든요. 둘째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빵을 조금씩 뜯어 먹었고 하윤이는 평소보다 울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회사에 간 미정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욱이 없으니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미정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저녁을 시켜야 했거든요. 오늘 하윤이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할머니만 계속 찾고 민준이와 수진이도 평소보다 많이 조용했고요. 아, 그냥 할머니가 잠깐 외출하셔서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미정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빨리 가봐야 해서요. 미정은 아이들 손을 잡고 서둘러 어린이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평소와 달랐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문을 두드렸고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는 계속 훌쩍거리며 할머니 어디 갔어요? 를 반복했어요. 할머니는 곧 오신다니까. 너희들 저녁 뭐 먹을래? 미정이 배달 앱을 보며 물었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킨을 시켜서 저녁을 먹였지만 아이들은 평소처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하윤이는 몇 조각 먹지도 않고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요라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밥이 뭐가 특별해? 이것도 맛있잖아. 미정은 짜증을 냈지만 하윤이의 울음은 더 커졌어요.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려 했을 때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등을 토닥여주며 재워주던 아이들이 잠들지 않으려 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하윤이는 이불 속에서 계속 할머니를 찾았고 수진이도 평소보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예 일어나서 할머니 방으로 가려 했어요. 할머니 진짜 어디 갔어요? 왜 안 와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야. 내일 오실 거야. 미정은 거짓말을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밤 아이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윤이는 중간중간 깨서 울었고 수진이는 잠꼬대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민준이는 새벽에 일어나 할머니 방문을 열어보고는 빈 방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평소 활발하던 민준이조차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계속 생겼어요. 하윤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들과도 놀지 않으려 해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있어요. 뭔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만 반복하고요. 수진이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혼잣말로 할머니 언제 와? 만 계속 중얼거리고 미정은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린이집에서 정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세 아이 모두 정서적 불안이 심각해 보여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됐는데 혹시 집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미정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가족이었고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잠깐 어디 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찾으셔야 해요. 아이들이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상담센터에 연결해 드릴까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욱이 진짜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미정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상담센터 연결까지 제안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정욱을 찾아야 했어요. 여보, 엄마 연락처 좀 알려줘. 미정이 진수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핸드폰으로 연락해봤어? 진수가 물었어요. 벌써 수십 번 했어. 계속 수신 차단이야. 미정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욱은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소지도 남겨둔 게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단서조차 없었어요. 진짜 어디 간 거야? 미정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삐져서 나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로 떠나버린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정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회사에서도 자꾸 조퇴하거나 지각하게 되었고 상사의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너무 자주 조퇴하시는데 괜찮아요? 상사가 은근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미정은 변명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민준이는 학교에서 집중력을 잃었고 수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윤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깼고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가 없으면 무서워요. 하윤이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급하게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정욱이 매일 했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우편함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익숙한 글씨체를 보고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정욱이 보낸 편지였어요. 미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없을 때 너는 어떤 엄마였니? 그 짧은 문장이 미정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니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너는 어떤 엄마였니?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정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정욱이 없는 이 며칠 동안 자신은 정말 어떤 엄마였을까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주지 못했고, 함께 놀아주지도 못했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달래주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정욱이 모든 걸 해줬기 때문에 미정은 그저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일에서 돌아와도 피곤하다며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정욱에게 맡겨버렸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욱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던 모습,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며 동화책을 읽어주던 모습, 아파서 쓰러져도 아이들 걱정을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미정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정욱에게 아이들은 진짜 사랑하는 손주였던 거예요. 하지만 미정에게는 어떨까요? 미정에게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키워야 하는 의무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직접 준비해 봤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우유 정도였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엄마가 해줬어?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엄마가 해줬어. 미정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그리워했을까요? 하윤이가 토스트를 먹다가 말했어요. 할머니 토스트가 더 맛있어.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니까요. 미정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해봤어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미정은 정욱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엄마가 되려면 먼저 정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미정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 순간부터 미정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들 뿐이었어요. 진수야, 어머니가 어디 가실 만한 곳 없어? 고등학교 동창인 현우가 물었습니다. 그게 잘 모르겠어. 엄마는 워낙 집에만 계셨거든.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평소에 어디를 좋아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모습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말했어요. 혹시 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곳은? 요즘 어르신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신다면서? 봉사활동? 진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나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도 요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봉사하시거든. 한번 알아봐. 진수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으니 혹시 그런 곳에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저녁 진수는 미정과 함께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한 곳에서 희미한 단서를 얻었어요. 정욱이라는 분, 혹시 70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한밭 지역 아동센터의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세요. 진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분이라면. 며칠 전에 오셔서 봉사활동 신청하셨는데 주소지가 여기서 좀 멀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박 소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자세히는 못 알려드리지만 청양 쪽 작은 마을이었어요. 혹시 그쪽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청양. 진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잠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신혼 시절에 몇 년 지낸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확한 주소는? 죄송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하지만 마을이 작으니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수는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청양에 계신 것 같아. 내일 주말이니까 가보자. 다음 날 이른 아침 진수와 미정은 아이들을 미정의 친정에 맡기고 청양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정말 여기 계실까? 미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계실 거야. 엄마가 갈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 진수도 확신은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청양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정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구나. 며칠 전에 오셔서 빈집 하나 얻으셨어요. 마을 끝쪽 노란 대문집이에요.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혹시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미정이 물었어요. 요즘 아이들 돌봐주시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 애들 방과 후에 봐주시고 간식도 해주시고 마을에서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수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여기서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니 정말로 노란 대문의 작은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욱이 5명 정도의 아이들과 함께 작은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종이로 만든 회전목마와 그네, 미끄럼틀 등이 마당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돌아가요? 한 아이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만든 건데. 정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집에서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여기서의 정욱은 생기가 넘쳤고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돌려 진수와 미정을 봤어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정욱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엄마, 집에 가요. 애들이 엄마 찾아서 난리예요.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역 아이들 돌보는 자원봉사 시작했어. 내 품이 필요한 애들은 여기도 많더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욱은 서울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줄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워 보였거든요. 할머니, 누구예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수와 미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가족이야. 정욱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그때 깨달았어요. 정욱이 떠올린 건 진수와 미정의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정옥 품에 안겨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말이죠. 집에서 정옥은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미정은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옥이 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진수와 미정은 청양의 작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옥은 갑자기 돌아가겠다는 두 사람을 만류하며 하루 쉬고 가라고 했거든요. 미정은 잠들지 못하고 오늘 본 정옥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던 정옥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그때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정옥에게는 서울의 집이 감옥 같았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마을 슈퍼에서 식재료를 샀습니다. 그리고 정옥의 집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정옥이 문을 열었을 때 미정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들을요. 정옥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 미정은 정옥의 작은 부엌에서 서툴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들. 평소에는 정옥이 당연히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는 너무 짜졌고 계란말이는 타서 검게 되었어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은 잠깐 망설이다가 미정 옆에 섰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를 먼저 볶아야 해. 그래야 맛이 나거든. 아, 그렇구나요. 미정은 정옥이 하는 걸 보며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니 겨우 밥상 하나가 차려졌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미정이 직접 만든 첫 번째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어머님, 같이 드실래요? 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옥은 잠깐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미정이 젓가락을 놓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고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사람인데 아프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을 때도 저는 애들 밥 걱정만 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 엄마가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모든 걸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쉬기만 했어요. 애들과 제대로 시간도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도 몰랐어요.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애들 돌봐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그런데 어머님은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애들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시고, 좋아하는 음식 해 주시려고 새벽부터 장 보러 가시고, 어머님에게는 애들이 진짜 소중한 손주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님, 애들이 너무 아파해요. 밤마다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민준이는 말도 안 하고 수진이는 밥도 안 먹고 하윤이는 계속 악몽 꿔요. 미정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이제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정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미정아, 내가 변한 건 나도 알겠어. 그런데요? 나도 여기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찾은 것 같거든. 여기 아이들은 내가 해주는 모든 걸 고마워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옥이 집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정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편지 봉투였어요. 애들이 쓴 거예요. 할머니한테 드리라고 했어요. 정옥이 편지를 받아 열어봤을 때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그림, 할머니와 함께 자는 그림들,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없으면 무서워요, 하윤이가. 할머니 없으면 집이 이상해요.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제가 말 안 들어서 화나셨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민준이가. 정옥은 편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달라질게요. 제가 진짜 엄마가 되어서 어머님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지 않게 제가 더 많이 할게요. 정옥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 번 더 믿어볼게. 미정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정옥이 마음을 열어준 것이었거든요. 정옥이 서울로 돌아온 날 아이들의 반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세 아이가 동시에 정옥에게 달려들었거든요. 할머니, 하윤이가 제일 먼저 정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도 정옥의 치마를 잡고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정옥을 꼭 껴안았어요. 형답게 울지는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가 미안해. 정옥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웠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걸 말이죠. 청양에서 다른 아이들과 지낸 시간도 좋았지만 이 아이들과의 시간은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정옥의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윤이가 잔뜩 입에 넣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목매. 정옥이 하윤이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정옥이 말하다 멈췄어요. 미정의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미정은 정말로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회사에서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어요. 야근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집에서 일을 마저 하거나 다음 날 일찍 출근해서 하곤 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왜 이렇게 일찍 가시려고 해요? 동료가 물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더라고요. 미정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정옥이 요리하는 동안 미정은 아이들과 함께 상을 차리고 설거지는 미정이 담당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민준이가 저녁 식탁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숙제나 해라고 했을 미정이 이제는 진심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진이도 엄마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었고 미정은 언제인데? 엄마가 데려다 줄게라고 답했어요. 하윤이는 미정에게 안겨서 엄마 냄새가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주말에는 미정이 직접 아이들과 요리를 해봤습니다. 쿠키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봤어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하윤이가 미정이 만든 조금 탄 쿠키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미정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정이 더 많은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정옥의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와 할머니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원래 좋은 엄마였어.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그때 하윤이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엄마 뭐 하세요? 얘기하고 있어. 정옥이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 가죠? 하윤이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가 또 어디 갈 것 같아? 아니요. 그런데 할머니가 없으면 정말 무서워요. 정옥은 하윤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안 가. 여기가 할머니 집이니까. 그날 밤 정옥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옆에 앉아서 함께 들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동화책 읽어주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매일 읽어줄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그때 왜 갑자기 안 계셨어요? 정옥은 잠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속상해서 그랬어. 그런데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속상하면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우리가 착하게 할게요. 하윤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엄마도 할머니도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우리 모두 가족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정옥과 미정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미정아.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았던 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여기, 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기억해. 누가 밥을 줬는지가 아니라 누가 사랑을 줬는지를. 정옥의 마지막 말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